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갑자기 확 바뀐 걸 기억하시나요?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마일스 유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워싱턴의 정책을 뒤흔들었는지 그 지적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에서 그의 생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그가 어떻게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 원칙이 실제 정책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정책이 과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또 그가 보는 미래의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인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그걸 만든 사람을 이해하는 게 먼저겠죠. 마일스 유의 이 급진적인 대중국 정책을 제대로 알려면 공산주의 중국에서의 경험이 그의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유의 관점은 중국 문화대혁명이라는 정말 끔찍한 혼란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바로 그 현장에서 국가 권력에 아무런 제재 없이 개인을 짓밟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직접 목격한 거죠. 그에게 자유는 그냥 책에 나오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 여정이 단순히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것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억압적인 체제를 몸소 겪은 사람이 세계 최강 민주주의 국가의 학계와 정책 결정의 심장부까지 들어간 거니까요. 말 그대로 양극단을 다 경험한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가 미국에 와서 바로 자유를 만끽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미국에서 첫 2년을 고통스러운 재프로그래밍 과정이었다고 표현해요. 공산주의 체제에서 주입된 사고방식을 스스로에게서 빼내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미중 관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진단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유가 보기에 그동안 미국은 중국을 다룰 때 무역 적자 문제라던가 군사적 긴장 같은 개별적인 정책 문제로만 접근했어요. 근데 유는 그게 아니라고 본 거죠.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라는 집단이 근본적으로 어떤 의도와 이념을 가졌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원칙의 문제라고 진단한 겁니다.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과거에는 이번엔 어떤 거래를 할까처럼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면 유의 관점은 저들의 근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라는 훨씬 더 장기적이고 이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완전히 게임의 판을 바꾼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그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마오쩌둥부터 시진핑까지 중국 지도자들이 했던 말 300개를 모아서 분석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결론은 이거였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떤 정책을 쓰든 상관없이 중국 공산당은 아주 일관되게 미국을 이념적으로 반드시 넘어서야 할 주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이런 새로운 진단이 나왔어요. 이걸 바탕으로 폼페이오 장관이 이끌던 국무부는 실제 행동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전까지는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 즉 공산당하고만 대화했잖아요. 이걸 바꿔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분리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유이 말에 따르면 이 전략이 중국 정부를 정말 미치도록 화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은 구체적인 정책 변화로 바로 나타났습니다. 홍콩의 특별 지위를 없애버리고 그동안은 좀 꺼려왔던 티베트나 신장, 팔룬궁 같은 인권단체들을 직접 만났죠. 이전 행정부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던 문제들을 외교의 전면으로 끌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강경한 노선이 과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논쟁이 시작됩니다. 요 본인은 이 정책의 큰 틀이 계속 이어졌다고 주장하는데요. 인터뷰 진행자는 여기에 아주 날카롭게 반박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습니다. 여기 두 관점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보이죠. 유는 핵심 전략은 그대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인터뷰어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들이밉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념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 동맹국가와의 협력도 줄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이건 명백한 단절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이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미래로 눈을 돌려보죠.
마일스 유는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터가 어디라고 보고 있을까요? 유에게 대만은 그냥 단순한 동맹 그 이상입니다. 대만을 지키는 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반도체 공급망처럼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익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그가 이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존재가 베이징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가장 큰 위협이 바로 내부에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죠. 월스트리트는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이상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를 조금씩 허물고 있다는 겁니다. 적에게 최첨단 기술을 넘겨줘서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꼴이라고까지 말하죠. 이 마지막 경고는 단순히 중국 정책을 넘어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한 국가를 위협하는 진짜 위험은 과연 외부의 적인지 아니면 내부의 이익 집단이나 잘못된 이상인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